저스티스의 저격이 오히려 약간 이찬혁의 에로스가 더 위대해지는데 있어서 땔감이 됐다. 오. 그가 저격함으로써 오히려 이 앨범이 더 완벽해진 것 같아. 음악 외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스티스가 자기 앨범을 아쉬운 상태로 발매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완성도를 또 높여버렸네. 거기까지가 에로스다. 저스티스의 행복까지가 에로스다. 예, 거의 다크나이트처럼 자기 한 몸을 던져가지고 에로스를 전설로 만들어줬다. 큰일 하셨네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쁜 놈 같나 내가? 아니요, 지금 하이라이트 클립 무조건 확정이야. 자, 오늘은 2026년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와우. 작년에도 같은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매년 한국 대중음악상은 당연히 진행이 되니까 이번에도 잊지도 않고 돌아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순서 같은 거는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편집점이더라고요, 항상. 네. 이걸 얘기해봤자 편집이야. 바로 컷. 사실 그리고 제가 잘나요. 어쨌든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거는 한국 대중음악상 종합부문 올해 음반입니다. 총 6개 음반이 후보에 선정이 되었고요. 권나무님의 삶의 향기, 에피님의 Pull Up to Busan for More Hyper Summer It's Gonna Be a Fucking Movie, 이거 다 있는 사람 처음 봤어. 그리고 우이준님의 심장의 펌핑은 고문질, 이찬영님의 에로스, 제니님의 루비, 추다이 차지스의 소수민족입니다. 오호. 가장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권나무님의 삶의 향기. 딱 처음 듣고 느꼈던 감상은 기타 어떤 모델로 녹음했는지. 저 비슷한 생각했어요, 근데. 어쿠스틱 기타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의 일단 앨범이잖아요. 어쿠스틱 기타 소리로 극락을 보내버린다. 귀르가즘을 진짜 제대로 느끼는데 확실히 진짜 같은 걸 느끼네요. 공간감 되게 풍성하고 질감은 선명하고 뭔가 어쿠스틱 기타로 느낄 수 있는 쾌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앨범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딱 첫 감상이 되게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레딧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녹음 같은 거 본인이 받은 거라고 막 돼 있더라고. 물론 다른 분도 있었는데 본인이 녹음을 받기도 하셨대. 기타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나도 똑같은 게 1번 트랙에서 딱 시작하는데 그 기타 소리가 너무 명료하고 까랑까랑 즐거운 거예요, 듣기가. 포크에 그렇게 큰 애착이 없음에도 이 앨범 자체가 듣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풍성하면서 선명한 게 진짜 되게 매력인 것 같아. 기타 소리가 너무 예뻐요. 그거 듣는 재미로 이 앨범을 쑥쑥쑥 들어버렸다. 또 얼마 전에 깁슨 그 어쿠스틱 기타를 산 삼은 어땠는지? 저도 똑같이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야말로 돈을 들이는 만큼 되게 정직하게 소리의 체급이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악기라고 생각하는데 들으면서 야 진짜 비싼 기타에다가 비싼 마이크 대가지고 녹음했을 것 같다. 이 생각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나는 여기서 애매한 포인트 하나 있었던 게 자연 친화적인 앨범이고 네이처 느낌이 강한 앨범인데 보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했어. 날 것이긴 하잖아? 우리가 보통 보컬 믹스를 할 때 로우 컷 같은 걸 하는데 로우 컷이 안 돼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은 받았거든? 근데 튜는 또 돼 있어. 그래서 뭐지? 로우 컷은 안 했는데 튜는 돼 있네. 음정을 틀릴 순 없잖아. 이런 앨범은 원래 튠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렇게 날 것으로 들어야 약간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살짝씩 틀어져 있고 너무 정음정에 딱 넣을 필요까지는 없죠. 정통 포크 앨범이잖아. 포크에 대한 나의 스탠스를 몇 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런 시도 나는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수많은 가수들이 해온 정말 포크스러운 포크 앨범이고 조미료 같은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앨범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올해 앨범에다까지 노미네이트를 시킬 정도로 이렇게 깎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용감하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전혀 독특한 편곡이나 매운 기획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한 해에 딱 6개 앨범을 뽑는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올린다? 난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 그 힘이 약간 내러티브나 가사에도 있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 모든 트랙들의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제 더러운 성격상 깊이 공감하기는 힘들었습니다만 공감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 가사를 쓰는데 어떠한 노력이 들어갔을까를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사가 완성도가 되게 높잖아. 일종의 약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게 이 가사만 놓고 보면 음악이 거들 필요가 없다. 그냥 가사만 놓고 봐도 이미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히려 음악과 가사가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추측하기에 거의 100% 가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멜로디를 입혔을 것 같거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멜로디의 흡입력이 진짜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완전 동감. 음악적으로 굉장히 귀르가즘을 느끼고 가사적으로 그 한편의 시 같은 그런 완성도를 자랑하지만 이 두 개가 안 섞여. 멜로디라는 걸로 중간에서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게 멜로디의 흡입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정말 공감합니다. 첫 트랙에 첫 소절 가사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 볼펜을 사러 문구점에 갔다. 지우개를 샀네 나도 모르게. 노래를 하러 방송국에 갔다. 연기를 했네 나도 모르게. 이 가사가 너무 예술인 거야. 가사만 따로 떼가지고 CG로 내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전에 1이 말한 것처럼 멜로디의 흡입력, 권나무 선생님 본인의 어떤 음색이나 가창력 이런 나머지 음악적인 요소들이 조금 약하니까 가사는 기억이 나고 통기타의 근사한 소리는 기억이 나는데 정작 노래 자체는 약간 기억에서 휘발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음악에는 되게 많은 요소가 있잖아. 뭐 가창력이 있을 거고, 음색, 뭐 멜로디, 편곡, 가사, 음향, 서사, 스타성,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 나는 이 수많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멜로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음반은 멜로디가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아쉽다. 대중음악으로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멜로디가 너무 이제 흡입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종합 분야잖아. 올해 음반에 들어간다는 거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의 후보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좋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이 앨범이 여기 노미네이트 돼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계란 후라이가 약간 흑백 요리사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너무 기본적인 그런 요리가 경연 대회에 나온 거야. 그거 가지고서 다른 이런 조미료 잔뜩 들어간 음악들을 이길 수가 있나? 그러려면 도대체 얼마나 여기서 더 가사도 잘 쓰고 뭐 멜로디도 좋아야 되고 이런저런 요소들이 더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노미네이트 된 거 자체가 신기하긴 했어. 좋은 앨범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간 다른 앨범에 비해서는 하나에만 집중된 느낌이다 보니 각각의 요소에 대한 고평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죠? 아 그렇죠. 두 번째 음반은 에피의 풀업 투 부산 for more hyper summer It's gonna be a fucking movie. 풀업투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산 이렇게 대충 끊어서 부르거든요. 이는 굉장히 영어 딕션이 좋은 걸로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에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나나 3 같은 경우는 이 앨범을 더 좋아했고 2 같은 경우는 2가 많이 나오네요. 부산 앨범을 더 좋아했는데 노미네이시 또 부산 앨범이 됐다. 2가 좀 반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피치포크에서의 어떤 평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가 안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 라이브 때도 간단히 했던 얘기지만 심사위원들이 이걸 선정함에 있어서도 평가들도 어느 정도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고 에피가 올해 엄청나지 않았느냐. 에피의 앨범 하나 정도는 노미네이트가 될 법하다라고 했을 때 풀업투 부산 앨범이 좀 선정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나는 사실 좀 생각이 다르다. 앨범 자체로만 봐도 부산 쪽에 얘기할 거리가 많은 앨범인 것 같아. 어허 어떤 면에서요? 2는 그냥 좋은 음반인 것 같거든. 근데 부산은 새 시대에 대한 선언문 같은 느낌이 들어. 20세기 출생들은 꺼져버리라고 하는 지금부터는 이런 게 트렌디한 힙합인 거야. 부산이 약간 새로운 힙합을 정의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뭐 요즘에 또 쇼미12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 거기 나오는 래퍼들 클립을 내가 요 앨범을 듣고 나서 한번 봤거든. 근데 이상하게 되게 촌스러워 보이더라고. 랩들을 다 너무 잘해 당연히. 엄청 테크니컬하게 막 하고 이러는데 실력적으로 뭐 절지 않고 되게 어려운 라임들을 막 뱉어내고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실제로 부산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그렇죠. 그냥 되는 대로 막 짓거리는데 그게 듣기가 좋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분방한 것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힙합의 최초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거의 게임 체인저급으로 극찬을 하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시대에 부합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부산이 이보다 올해 앨범에 들어갈 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앨범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하이퍼팝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동안의 어떤 힙합과 하이퍼팝을 융합한 앨범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앨범이지 않나. 어떤 새로운 힙합을 또 재정립한다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열심히 만든 느낌이 안 나거든. 멜로디 하나하나 뭐 가사 하나하나에다가 고민을 거듭해가지고 그런 불러놓은 느낌이 하나도 없어. 튀어나온 대로 막 대충대충 찌끄려놓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나도 그렇고 이 힙합 팬들도 그렇고 이런 앨범을 들으면서 이제 다 정신 못 차리고 막 빠져들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저는 여기서 약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앨범은 수차례 나왔었다. 그 하이퍼팝을 이렇게 시도한 앨범 이게 아니라 3이 말한 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법한 앨범 은 수차례 나왔다.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근데 그게 실제로 게임 체인저가 돼서 실제로 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가? 그렇진 않다. 그 큰 반향을 일으키는 앨범은 많았지만 그 앨범의 반향으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앨범 자체의 성공 실패와는 별개로 그렇죠. 이 앨범이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이 바뀔지는 모른다. 그냥 이 앨범이 좋고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신이 바뀔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에피가 조금 이 앨범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앨범도 얘기했잖아요. 이 부산 앨범하고 이 앨범도 되게 색 차이가 나잖아. 큰 결은 비슷하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 에피라는 아티스트마저도 이런 색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고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씬의 어떤 변화하고는 별개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런 걸 떠나서 이 앨범 자체가 좋은 앨범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날것의 느낌이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날 것이죠. 원숭이 소리도 그렇고. 오하 이거. 날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나는 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냐면 에피도 듣고 EK 노미네이트 안 돼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런 앨범들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뭔가 킬링벌스 식의 그런 래핑은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기존의 랩 사력쇼는 예전 것이 돼버렸다. 그게 촌스러워지게 느껴지기 시작한 타이밍이 딱 지금이 아닐까. 이 에피를 듣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저스디스 킬링벌스 나간 거 보면은 뭐 말도 안 되잖아. 사람이 목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내지 싶은데 에피랑 EK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거를 다시 봐도 옛날처럼 이렇게 대단하다라고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다. 진짜 확실히 나는 그건 엄청 공감하는 게 쇼미더머니는 어쩔 수 없어. 랩 사력쇼처럼 가야 될 수밖에 없어. 경연의 특성상.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예전에는 그 랩 사력도 나름의 트렌드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닌 거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이준님의 심장의 펌핑은 고문질. 지금 노미네이트 된 것만 봤을 때는 한대음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5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고 근데 모두가 다 아는 이름이 아니라는 점. 멜론의 이 앨범을 검색해보니까 좋아요인가 평점 남긴 사람인가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앨범이 지금 몇 개 이렇게 노미네이트가 돼?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들어봤던 기억이 난다. 했는데 정말 30초도 듣지 못하고 껐다. 아 지금 비호부터 얘기하는 건가요? 예,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일단 저는 호입니다만 얘기 들어보죠. 제 너무나 강력한 취향 중에 하나인데요. 포스트 프로덕션의 최소 기준점이 넘어야만 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악기 소리의 만듦새, 어떤 곡의 구성, 그리고 목소리의 어떤 다듬어진 정도,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매끄럽게 어느 정도 흘러가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이라는, 음반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 때 가공 과정을 어느 정도 통과하는 작품을 제가 좀 좋아하나 봐요. 그 쉽게 얘기하면 KC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앨범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이전에도 제가 막 난 이런 노래가 좋더라고 한 것들을 보면 가공이 많이 돼 있고 가공이 잘 돼 있을수록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이 앨범의 사운드는 아이폰 그냥 갖다 놓고 그걸로 녹음한 수준이니까 거의 그 정도 사운드잖아. 충분히 싫어할 법하다고 나도 생각해. 근데 열심히 듣고 오면서 둘이 무슨 말을 해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완전히 이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우이준 이 심장의 펌핑은 고무줄은 작년에 어떤 단편선 순간들이랑 비슷한 좀 포지션이지 않나.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대음이 필요한 이유, 한대음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앨범도 거의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질적인 마감의 퀄리티가 좀 낮은 거는 뭐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만 편곡 색깔 확실하고 가사 너무 좋고 여러 부분에 노미네이트 된 게 나는 전혀 과하지 않다. 리스너로서 굉장히 지당하고 감사한 노미네이트라고 좀 생각을 했고 이 앨범이 초반에는 조금 락의 문법에 가까운 곡이 많고 뒷부분은 조금 포크가 많거든.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의 앞 트랙들 듣고 진짜 극락에 갔어. 굽이라는 곡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실리카겔의 여자 버전이 등장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타의 퍼즈톤이나 드럼톤 같은 것들 사이키델릭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 극락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감상이 좀 흐려진 거는 후반부 트랙이 포크에 가까운 곡들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다. 나는 사이키델릭 포크보다 더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모든 걸 감안하고라도 이 앨범은 너무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 있는 뮤지션을 발굴해내는 게 한대음의 존재 이유이지 않을까. 완전 동의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앨범 듣고 나서 이가 뭐라고 할지 되게 기대하긴 했어. 호불호가 존나 갈리겠다. 호불호. 이가 진짜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상대로 됐지 지금. 나도 호긴 하거든. 근데 남들한테 그렇게 쉽게 추천할 만한 앨범은 절대 못 될 것 같아. 이 앨범 들으면서 2022년에 올해 음반 수상했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랑 되게 비슷한 색깔의 앨범이라고 생각했거든. 메시지가 좀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그 이랑 앨범에서 반항기랑 선동적인 면모를 좀 줄이고 거기다가 개인적이고 내밀한 어떤 비감 같은 거를 좀 부각을 시키면은 요런 앨범이 될 것 같아. 나랑 완전 똑같은 얘기 지금. 우이준이란 사람이 올해 27살이란 말이야. 완전 MZ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어떤 청춘의 슬픔 이런 거를 절제되고 무심한 태도로 표현한 그런 앨범이다. 목 놓아 울어야지만 이제 슬픈 음악인 것도 아니고 세련되게 노래를 불러야지만 슬픈 음악인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에는 이런 사운드나 노래도 진짜 희한하게 하는데 이런
종류의 가창이 의미가 있을 법하다고 생각했어. 그런 불편한 사운드가 들리는데도 어느 정도 참고 좋게 들을 수가 있었다. 나는 가사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류의 아티스트들의 가사 보면 전체적으로 좀 현학적이라든지 미사여구 많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 우이준 선생님의 가사는 진짜 직설적이야. 직관적이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러면서 뭔가 여운도 남고 은은한 맛도 좀 느껴진다. 나는 아까 그 3회 얘기했던 게 진짜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사회 비판성 가사가 좀 있어. 근데 그거를 선동하는 식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본인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가지고 사실은 이런 류의 곡에서 약간 그 선동하는 식으로 가사를 풀어내면 조금 거북해지거든. 근데 이거를 자기를 성찰하는 식으로 풀어내가지고 그런 거북함이 1도 안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 나같이 살아있어도 사는 거 맞는지 뭐 이런 식의 가사도 나오고 우리를 위한 도시는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가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좋았던 거지. 저는 그럼에도 올해 음반으로는 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느꼈던 그 권나무랑 비슷한 느낌인 거네. 약간 일종의 어떤 최소한의 자격에 미달한 느낌? 엔지니어링에 잠시나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앨범이 너무나 당연하게 수상을 한다라는 게 음악의 영역에서 엔지니어링이 찬밥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 거기까지 가는 거야? 방금 둘이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뭐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완성도나 가사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완성도에 이미 엔지니어링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난 너무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 나도 음악계에서 종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누구도 그걸 음악계에서 종사했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반응들이 당연해지지 않게 하는 게 사실 한다음의 역할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우이준님의 이 음반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잘 프로듀싱이 된, 잘 어떤 프로덕션이 된 음반들을 조명하는 타이밍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비중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음반이 또 수상하거나 혹은 이후에도 그냥 이런 것들이 계속 수상하면 그 어느 누구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생각을 나는 오히려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들으면서. 완전 다른 포인트긴 하지만. 만약에 2는 그러면 요 앨범이 조금 더 깔끔하게 녹음이 되고 깔끔하게 믹스가 됐으면 훨씬 즐겁게 들었을 것 같아? 그게 의도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풀업투 부산 같은 것들도 그냥 정석적인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완벽한 앨범일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니지. 하지만 그게 의도됐다라는 게 느껴지잖아, 앨범에서. 근데 우이진님의 앨범은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의도됐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비슷하면서 좀 다른 감상은 뭐냐면 나는 사실 믹스나 이런 후 프로덕션 쪽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격 미달일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음색이라고 해야 될까? 보컬에서 물음표가 있는 게 좀 있었어. 이게 의도된 걸까? 아니면은 이분의 음색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밖에 없었던 걸까? 약간 잼민이 창법이잖아.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멜로디가 좀 동요스러워. 동요스러운 멜로디가 편곡과 이런 가사나 뭐 이런 거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맞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더 좋은 멜로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목소리가 이러다 보니까 동요스럽게 풀어낼 수밖에 없었나? 가창력의 부족 때문에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래를 더 잘하는 보컬이 불렀다면 더 좋은 멜로디와 더 좋은 음악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만큼 힙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이런 쪽에서 조금은 의문이 좀 남는 게 있긴 했어. 보컬도 그렇고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의도가 그렇다면 그만큼 명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사실은. 보컬적인 부분에서도 날것의 어떤 가창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거는 의도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앨범의 어떤 느낌을 위해서 본인 앨범의 완성도를 위해 취사 선택을 한 방식이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면 상관이 없는데 들으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안성재 맨키로 지금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 우이준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기획하고 의도해서 만들어내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 가창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깔끔해졌으면 이를테면 뭐 한로로 정도까지만이라도 깔끔해졌으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전혀 안 살았겠다. 여기서 더 깔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게 구현이 가능할까는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한로를 예를 들었지만 나는 소네플의 윤성현 같은 사람을 예로 들고 싶은 것이 자극적일 수 있고 직관적으로 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음색들 있잖아. 한로로는 이 음악엔 안 어울리는 음색이고 근데 이 우이준님 같은 경우는 잼민이스러운 창법과 부족한 가창력이 조금 음악에 방향화 되지 않나. 넋두리 하듯이 노래 부르는 게 또 나름의 되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더라고. 또 의도가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저희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앨범이었던 것 같고 또 넘어가 보죠. 네. 이찬영님의 에로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익평섬 어워즈에서 저희 나름대로 진행했던 짭 한대음이 있었거든요. 예, 짭대음. 네, 짭대음에서 이관왕을 한 우리 기준에서는 진짜 이게 올해 앨범이었죠. 나는 이 앨범을 들을
들을수록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앨범이 단점이 없다. 진짜 억지로 단점 꼽자면은 제일 뒤에 트랙 앤드류랑 꼬리 정도의 파괴력이 다른 트랙들에 비해 살짝 떨어진다는 거. 솔직히 그 정도 단점도 없는 앨범이 어딨어. 그 정도 단점은 다른 앨범들도 다 갖고 있는 거야. 정말 멜로디, 메시지, 가사, 편곡, 청각적인 쾌감, 뭐 아니면 얼마나 이지 리스닝적이냐, 예술성이 얼마나 있냐, 이거 다 따졌을 때도 정말 대단한 앨범인 것 같다. 에로스의 단점 정령 없나요? 3이 너무 좋아하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건 단점이 맞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좀 듣기가 싫어진다. 너무 호들갑 떠니까 3이 이 앨범을 싫어해야 완성이 되는, 이제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내 감상보다도 초반에는 저스티스도 그렇고 레퍼런스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오락가의 파쿠리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프린스나 마이클 잭슨, 블랙 가스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용이 됐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레퍼런스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얘기도 거의 싹 사라진 것 같아. 그걸 다 조합해가지고 결국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그런 인식까지도 이제 결국에는 다 없애버린 능력이 대단하지 않나. 레퍼런스의 어떤 경계선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특히 수많은 가수들이 막 그런 걸로 이제 홍역도 앓고 했는데, 이찬혁의 에로스 앨범은 본인도 레퍼런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 이 앨범의 매력이 있는 게 그 레퍼런스들이 다 고전의 것이잖아. 프린스도 그렇고 블랙 가스펠도 뭐 지금에 와서 엄청 트렌드한 음악은 아니니까 이게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멸종위기의 사랑도 그렇고 얼마나 쉬워. 정말 대중들이 듣기에 전혀 거부감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는 곡이잖아. 범용성까지도 이게 레퍼런스하는 과정에서 향상시켰다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이찬혁의 에로스가 켄드릭 라마를 따라했대. 예를 들면 그러면 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최근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이 말한 것처럼 고전적인 것들을 레퍼런스로 따와서 본인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학교에서 배웠죠? 온고지신. 예. 그게 여기 쓸 말이 맞나? 맞는 것 같아. 얼추 무슨 소린지는 알겠어. 또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도 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2025년에 가장 걸맞는 메시지를 가진 앨범이라고 생각한다. 저스티스하고도 묶여서 두 아티스트가 바라보는 어떤 사랑에 대한 관점, 이런 걸로 해가지고도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멸종위기 사랑의 어떤 가사들도 보면 이 사람이 내면이 얼마나 그 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앨범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 활동을 하면서 가스펠 코러스 담당하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리스펙트라든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행동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지 않아? 공감합니다. 저스티스의 저격이 오히려 약간 이찬혁의 에로스가 더 위대해지는 데 있어서 땔감이 됐다. 오. 그가 저격함으로써 오히려 이 앨범이 더 완벽해진 것 같아. 음악 외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스티스가 자기 앨범을 아쉬운 상태로 발매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완성도를 또 높여버렸네. 거기까지가 에로스다. 저스티스의 행복까지가 에로스다. 예, 거의 다크나이트처럼 자기 한 몸을 던져가지고 에로스를 전설로 만들어줬다. 큰일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쁜 놈 같나 내가? 아니요, 지금 하이라이트 클립 무조건 확정이야. 감사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제니님의 루비입니다. 사실 루비는 연초에 나왔잖아요. 25년도 기준으로.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도 해서 잊혀질 법도 하다.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더 최근에 나온 앨범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잊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블랙핑크 특집 할 때 제가 정말 좋다고 열심히 밀었던 앨범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제 생색을 낼 수 있게 됐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아. 이제 와서 조금 감상이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 나름의 유기성이 있긴 해, 앨범이. 내러티브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각 곡의 체급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라이크 젠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좋다고 막 열을 냈던 젠, 그리고 도치랑 함께했던 뭐 엑스트라일이라든지 뭐 위디아이라든지 뭐 이런 곡들의 어떤 개별곡의 체급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지금 듣기에도 되게 노래 좋기도 하면서 완성도까지 느껴지는.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포스트 프로덕션의 완성도. 여기서는 뭐 너무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어마어마하죠. 포스트 프로덕션의 완성도가 노래를 들으면서 듣는 귀를 즐겁게 해준다. 진짜 완전 탈 한국급이지 이거 사운드가. 그렇죠. K-팝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가 없을 만큼. 뭐 예산적인 어떤 여유가 존재하니까 분명히. 나도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 야 정말 야망이 가득한 앨범이었다. 트랙 개수부터 일단 15개잖아. 요즘에 아무리 플랭스여도 뭐 한 10곡 정도면 충분한데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들을 다 소화하는데도 자기 앨범에서 충분히 1인분을 해냈고 트랙들의 색깔이 세련됐고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음반 후보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블랙핑크 솔로 앨범 리뷰할 때 나는 이 앨범을 대단치 않게 들었단 말이지. 사실 이번에 들었을 때도 앨범 외적인 부분에서 더 인상이 깊었지 음악 자체는 옛날이랑 큰 감상의 차이는 없었던 것 같긴 해.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서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야, 너무 우말못인데? 저거 히발못이라 그래. 내가 이제 후크 매니아라서 좀 그런 것 같기는 해. 훅이 진짜 강렬한 앨범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히발못이라 그래. 근데 난 여전히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라이크젠이랑 엑스트라라지밖에 없어.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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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at Pretty Girl 이거 안 남아요 이거? 아 만트라 얘기 안 했네. 걔 중에서 파괴력이 떨어지는 트랙들도 있잖아. 나는 스타트 오버나 뭐 FTS, 필터, 서울시티, 트윈 이런 노래들은 좀 파괴력이 떨어진다 생각했거든. 나는 필터 완전 최애 트랙인데. 아 진짜? 3도 애지간히 치우쳐 있다니까. 어디로 치우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딘지는 제할 바 아니고요. 여기서 또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나는 루비 내 취향 아님, 킥킥 난 비주류야 이거. 아 이제 내가 삼드럭 하는 거야. 그러니까 꺼드럭 타임, 난 비주류야 킥킥. 오케이. 음악을 어떤 만드는 과정에서 나하고 취향 차이가 좀 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앨범이 약간 이가 최애나 앨범 들으면서 평했던 거 있잖아. 음악 자체의 성공보다도 이 사람의 캐릭터를 대중들한테 각인시키고 그런 포트폴리오적인 앨범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제니격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닌가. 일종의 나는 이력서 같은 앨범 같다고 생각하거든.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잘해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요런 거 뭐 더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앨범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 게 꼭 필요한 타이밍이었지. 블랙핑크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솔로 앨범은 블랙핑크랑 확실히 달랐어야만 하니까. 공감이 가는 것 같아. 다만 이제 결과물을 얼마나 괜찮게 더 좋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노미네이트나 혹은 제니의 성과에 있어서 이 앨범뿐만 아니라 나는 코첼라 라이브도 진짜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 그 무대까지가 앨범의 완성을 시킨 부분이지 않나.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서 무대 연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뮤직비디오까지도 더 얘기한 김에 젠의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앨범의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다. 현 세대의 퀸이 제니가 맞는 것 같아. 마지막은 추다의 차지스의 소수민족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송소희님 생각이 또 났고 그리고 저는 카디 생각도 좀 났어요. 카디 도깨비불 기억나세요? 약한 쪽에 속하는 노래들 카디 노래 중에서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확실히 나는 의문스러운 노래들을 좋아하는구나.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선율이나 추다혜님의 어떤 보컬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쳤을 때 굉장히 주술적이고 의문스러운 느낌이 앨범 전체를 걸쳐서 흐르고 있잖아요. 사실 나는 국악에 대해 깊은 조예가 없음에도 그냥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더라고. 가사나 이런 걸 보면 샤머니즘에 가깝잖아. 근데 나는 슈퍼 무신론자거든. 이 음반을 들으니까 샤머니즘이 좀 설득이 되어버리기까지 하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좀 노래가 좋다고 느꼈고 난 이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창법은 민속적 창법이잖아. 강하게 내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현대음악의 작법들이 이 민속적 창법이랑 융합된 게 너무 신기했어. 보통 음악력이 아니다. 가사를 좀 보면은 토속적인 가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 희한하게 쭉 듣다 보면 가사들마저도 되게 현대적으로 들려.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 사실은 나는 가사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투리 투성이잖아. 뭔가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100% 이해하면서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 이 노래 앨범을 쭉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가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안 했어.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느끼면 돼. 무당이 구슬할 때 무당의 멘트를 모두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잖아. 그치. 그런 기분으로 나는 이 앨범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리듬감, 악기가 만들어내는 그루브와 리듬감에 추다혜님의 보컬이 만드는 주술적 뉘앙스까지 해가지고 음악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분위기를 그냥 내가 즐기면 되는 거다 라는 마인드로 앨범을 들었단 말이지. 좋은 감상 포인트. 일종의 현대식의 굿을 즐기는 듯한 느낌으로 들으면 되는 앨범이다 이거지. 가사에 크게 엄청 의식하면서 듣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느끼면서 듣지 못했어. 무당스러운 가창의 국악이랑 펑크적인 반주를 결합해놓은 그런 음악이잖아. 두 가지가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탄생하면 좋겠는데 그냥 1 더하기 1은 2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거든. 이런 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즐겁게 듣는다면은 영화 곡성에 나왔던 굿하는 그 장면 그런 것처럼 편곡을 더 맥시멀하게 가져갔으면 좀 더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처럼 멜로디 같은 거나 편곡적인 만듦새 자체가 조금 더 중독적으로 짜져
떨어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완전 반대임. 그래서 더 재밌는 게 뭐냐. 나는 이 앨범이 갖고 있는 무드가 너무 좋았거든. 코지하고 릴렉스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이지 리스닝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추다이님이 이지 리스닝하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아. 전형적으로 민요랑 판소리 같은 강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계시거든. 목소리부터 탁성이기도 하고. 근데 이 현대음악과 융합이 되면서 탁성이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이지 리스닝적인 속성이 드러난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까지 좀 발전이 되더라고. 우와, 탁성이 어떻게 이지 리스닝으로 들리지? 이 현대음악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한텐 되게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었어. 나는 1 더하기 1은 3 이상의 감상을 좀 얻은 것 같아. 나도 내가 왜 아쉽게 느끼는지가 조금 신기하긴 해. 왜냐면 이분이 옛날에 몸담았던 뭐 싱싱 같은 팀들 있잖아. 그런 거 들었을 땐 난 되게 좋게 들었거든. 그리고 뭐 최근에 송소희를 재밌게 듣기도 했고 이날치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국악이랑 현대음악의 결합이라는 게 딱히 그렇게 이제는 생소한 게 아닌데도 왜 이 앨범은 그 앨범들만큼 재밌게 들리지가 않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다. 당신의 어떤 평소 삶에 너무 자극이 없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약간 무미건조한 인생을 사나? 이런 데서 자꾸 대리 자극을 찾는 게 아닌가. 최근 3위 가장 인상 있게 들은 앨범? 바로 야호다. 아 맞다. 당신 뭐 이퀄리브리엄 크리스천 베일도 아니고. 야호 듣다가 소소민족 들으면 그럴 수 있죠. 아 진짜 야호 때문에 뇌가 녹았나? 재밌는 상황. 또 마지막으로 저희 한 명씩 올해 음반 누가 수상할 것 같은지 짧게 얘기를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피가 받을 것 같아요. 노미네이트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부분, 타 후보에 비해서 구분이 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 힙합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게임 체인적인 면모를 많이 언급하기도 했거든. 실제로 한대음 분들께서 왠지 에피가 받지 않을까. 저는 에피가 받을 것 같아요. 오호. 사실은 이찬영님의 에로스하고 두 개를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에피의 앨범이 좀 더 앨범 자체로서 아이코닉하긴 해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너무너무 잘 만든 앨범인 건 맞는데 에피의 이 풀업투 부산 4 모 하이퍼 서머 It's gonna be a fucking movie를 다른 앨범이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찬영님의 에로스는 진짜 너무 잘 만든 앨범인 건 맞는데 대체가 가능은 해요. 이런 뉘앙스의 앨범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 느낌에서 좀 더 아이코닉한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했고 앨범 그 자체로 평가했을 때는 높게 쳐줄 만한 어떤 한대음에서 좋아할 만한 독창적 요소가 있는 앨범이지 않나. 좋은 평. 저는 상처받은 채로 에로스 밀겠습니다. 아, 충분히 밀 수 있죠. 저는 누가 뭐래도 올해 앨범은 에로스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대음의 시상 경향에 비춰봤어도 컨셔스한 앨범들의 상을 많이 주는 시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법하다. 메시지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 지당한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에로스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에피 아니면 이찬혁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받을 것 같아요. 나도 바람은 이찬혁이 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2등 꼽는다면 에피야. 근데 나는 3은 싫어요. 나도 너 싫어요. 서로 싫어하는 걸로 정리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올해의 노래입니다. 올해의 노래 총 5개 후보인데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제니의 Like 제니, 우이준의 넓은 집,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추다의 차지스의 헛세입니다. 이쯤에서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다. 올해 음반에 믹스가 노미네이트가 안 된 이유가 블루 발렌타인 앨범이랑 그 포워드 앨범 두 개의 앨범이 평론가분들끼리 선호가 너무 갈려가지고 호불호가 이럴 바에는 두 개를 다 그냥 빼버리시다 해가지고 뺐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게 난 너무 웃긴 것 같아. 약간 웃픈 상황이지 않나. 그만큼 엠믹스가 정말 대단한 건데 다행히 올해 노래 쪽에서는 정리가 좀 됐나 봅니다. 블루 발렌타인이 약간 엠믹스에게도 되게 의미가 깊은 노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긴 시간 동안 어떤 믹스팝 외길 인생 걸어왔잖아. 그치. 계속 간을 본 거야. 싱겁네? 소금 넣고. 짜! 물 넣고. 싱겁네? 소금 넣고. 짜! 물 넣고. 이거를 계속 한 거거든 지금. 이제 와서 그 황금 밸런스를 맞춘 건가? 지금도 황금 밸런스라고 생각하진 않아. 더 나아질 구석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최선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어. 이게 엠믹스가 내놓은 믹스팝에 대한 최고의 정답이다? 그러면 오히려 실망스러울 것 같아. 근데 최소한 이게 믹스팝이라는 장르에서 엠믹스가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저점인 것 같아.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노래지 않나. 처음으로 이제 에미야 국이 짜다 소리가 안 나오는 곡이잖아. 천상의 맛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간이 맞았다. 최소점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소점을 찾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노미네이트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그쵸.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떤 믹스팝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엠믹스 멤버들의 어떤 저점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노래 블루 발렌타인이 싱글 트랙으로서 올라온 거잖아. 2025년에 나온 엠믹스 노래 중에 단 한 곡만 꼽으라면
얘기하자면 역시 블루 발렌타인이 맞는 것 같긴 해. 이 심사위원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이 노래가 여기 올라왔겠지. 그 선택 자체는 되게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앨범으로서도 블루 발렌타인을 포워드보다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흡족한 결과긴 합니다. 뭐 무튼 약간 이 곡 자체는 지당한 노미네이트였다. 다른 것들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찬혁 노래는 뭐 말해 뭐해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수차례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앨범의 어떤 서사를 한 곡으로 만약에 농축해야 된다면 딱 이 곡으로 농축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대중성까지 확보한 그런 완성도가 거의 뭐 100에 수렴하는 곡이다. 라이크 제니 같은 경우는 올해의 노래 굉장히 강한 후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대중에게 어떤 파급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여기 있는 곡 중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오자마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어워드에서 상도 많이 드렸잖아요. 올해의 챌린지상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 파급력 부문에서 올해의 노래에 뽑힐만 하지 않나. 이전에 한대음에서 올해의 노래에 유독 대중적인 픽이 많았다라고 좀 생각도 들거든. 좋습니다. 넓은 집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넓은 집이 심장의 펌핑한 고문질의 타이틀곡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 노래가 편곡적으로 진짜 단순하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인상 깊게 들은 트랙이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의 어떤 마치 울음이 새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가창이나, 사실상 울고 있죠. 그리고 이거 뒤에 보면 이렇게 일렉기타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목소리를 막 잡아먹거든. 맞아요.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느껴진 어떤 슬픈 감정이 너무 거대한 거야. 내가 옛날에 들었던 노래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요조의 나의 쓸모라는 노래가 있어.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방법론이 나오거든. 그 노래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았고, 편곡이 되게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깊은 맛이 나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 참 실력 있는 요리사일 수 있겠다. 나도 특히 이 노래는 정말 좋았는데 심장은 펌프인 고문질이 이 앨범에서 앞트랙이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 사이키델릭한 그 락적인 무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뒤트랙은 좀 포크가 많아. 그리고 이 넓은 집도 포크거든. 근데 나는 이 노래를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해. 왜 그러냐면 무조건 가사 때문에. 사회 비판성 가사를 개인의 성찰로 풀어냈다는 게 존경스러워. 나는 넓은 집에 살기 싫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는 넓은 땅에 살기 싫어요. 항상 밟고 일어서기만 하네요. 항상 밟고 일어서기만 하네요가 너무 자기 얘기를 그냥 하는 것 같은 거야. 그거 자체를 싫다고 하는 게 나는 울림이 강한 가사였어. 그래서 이 곡은 5곡 중에는 진짜 가장 충격이 큰 곡이었다. 나는 확실히 남의 슬픔에 잘 공감을 못하나 봐. 야, 이 정도는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예쁘고 이런 거 알겠는데 그 슬픔의 어떤 정서에 내가 잘 공감이 안 돼. 울부짖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어. 이해해 줍시다. 근데 이거 네가 되게 좋아하는 회색빛 가사야. 가사가 좋은 거랑 별개로 감정이입은 안 된다 이것이에요. 가사를 들을 새가 없어. 최소 기준점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사운드가 너무 불편해서. 예, 가사가 귀에 안 들어와요 도저히. 아, 나중에 뭐 혹시나 라이브 같은 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이 몸에 살기 싫어요.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런 가사는 진짜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 난 진짜 충격이었어. 나도 진짜 애지간하면 가사 칭찬 안 하잖아. 근데 이 노래 가사는 정말 미쳤다. 추다의 찰스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이 곡이 그 3위 아까 말했던 부족한 중독성, 부족한 자극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나도 헛세 같은 경우는 그래. 이 앨범에서는 이 노래가 제일 그런 축이긴 했지. 그래서 나는 이 노래가 좀 아쉬웠어. 나는 이제 이지 리스닝이 더 좋았거든. 이건 또 약간 자극을 찾는 느낌. 이 노래는 이제 후크가 있다. 헛세 헛세 헛세. 저 이 노래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운전하면서 들으면 약간 사고 날 것 같은. 아, 뒤뚱뒤뚱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집중이 안 돼.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곡이다. 주술적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맞는 감상이다. 저희 또 올해 노래도 한 명씩 수상 예측을 한번 해보죠. 저는 왠지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 받지 않을까. 종합적인 점수가 제일 높을 것 같아. 저는 블루 발렌타인이 받을 것 같아요. 제니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제니는 다른 데서 받을 것 같고요. 또 그 서사가 있잖아요. 서사의 손을 좀 들어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래서 블루 발렌타인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3위 너무 궁금한데 이 부분은? 저는 이찬혁 빠돌이라서 아, 이번에도 멸종위기 사랑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고 가사 회색빛이야 해도 이찬혁이야. 자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너가 주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대음의 시상 기준으로 봐도 이찬혁이 받을 법해.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말이라도 저는 이찬혁 빠돌이라서가 아니라 좀 그럴듯하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대음의 심사위원님들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봐도 이찬혁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감정이입에 실패했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음악인입니다. 총 5분의 후보가 있고요. 한로로, 이찬혁, 제니, 에피, 엠믹스 이렇게. 여기 또 반가운 이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대로로님 저희 채널의 어떤 은인이시죠. 조회수를 캐리해줬다. 음악인에만 들어있는 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 근데 모르는 척 하시죠?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뭐죠? 하고 싶으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몽살구 클럽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자몽살구 클럽 뭐 앨범이나 곡이나 다 노미네이트가 됐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이가 음알못이라고 얘기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하는 건 농담이고 아니 종합에는 없는데? 아니 약간 그런 것 같아. 이승윤 포지션인 거지. 작년에 이승윤이 지금 딱 한로랑 비슷한 상황이거든. 종합 분야에 이제 음악인에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승윤이. 그리고 이제 장르 부분에서 2관왕을 했고 그리고 올해 음악인을 타서 이제 3관왕이 됐는데 한로로가 지금 딱 이승윤이랑 똑같은 상황이라 약간 이승윤 메타로 간다 치면은 올해 음악인 한로로가 받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최애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했던 것처럼 음악이 아닌 가수가 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후보 중에서는 확실히 한로로 정도가 아니면 제니 정도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그렇게 치면 에피까지도 나는 3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남았다는 걸로 치면 에피라는 사람이 그렇게 남았는지 모르겠어. 그 앨범의 어떤 위상 대비. 그렇지. 앨범이 너무 좋았고 한로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음악인의 종합 분야에서 올랐다는 거는 자몽살구 클럽 때문만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 사랑하게 될 거야의 어떤 역주행이라든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들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음악인에 딱 오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에피나 나머지 분들은 약간 가수보다는 앨범 혹은 음악이 남은 경우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엄청난 주목을 받은 건 맞는데 예를 들면은 이찬혁 같은 경우도 에로스라는 이 앨범 자체가 너무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다. 이로 인해서 이찬혁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게 되는 느낌이 강한 것 같고 이찬혁이라는 어떤 아티스트 자체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다라기보단 완전 동의하는 부분이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로로가 일종의 지금 아이콘이 되려 한다.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비주얼적으로 좀 먹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이 되게 한로로 같은 경우는 라이트한데 이제 밴드의 포맷을 하고 있는 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좀 힙해 보일 수 있겠다. 이 힙해 보이려고 하는 수요와 진짜 완전 라이트한 사람들의 수요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희귀하면서 유리한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본인이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엄청 떡상을 했잖아 작년에. 근데 아직도 떡상할 거리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얼마나 더 높게 올라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진행하는 약간 인스타 라이브나 이런 거에서도 좀 어필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습들이 확실히 좀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한 명씩 그 올해 음악인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저 같으면 누굴 주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번에만 좀 하자면 엠믹스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한로로를 줄 것 같아. 많이 돌리네. 그러니까 한로로 같은 경우는 이승윤 메타 그대로 탈 것 같고 엠믹스는 왜 그러냐면은 앨범 두 개가 다 잘 됐잖아. 작년에 이제 에스파맨키로 슈퍼노바 아마겟돈 위플래시가 다 잘 됐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면 엠믹스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승윤 메타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로로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데 한로로가 받을 것 같아. 내키지 않는다는 그 뉘앙스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싫어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단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25년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로로가 그냥 받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한로로가 25년도에 막 미친 듯한 파급력을 보여준 건 아닌데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25년도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완전 각인됐지 대중들한테. 방송적인 측면이든 음악적인 측면이든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단 말이야. 가장 임팩트가 큰 거 누구죠? 했을 때 한로로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 주고 싶은 걸로 따지면 엠믹스한테 주고 싶거든. 왜냐면 진짜 고생 많이 한 그룹이잖아. 진짜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 이가 했던 얘기에서 이어지는 얘긴데 나 엠믹스 멤버 이름 아직 몰라. 근데 한로로는 알아. 화가 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이름도 알아. 본명도 알아 심지어. 이거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녀가 바이럴 됐던 그 많은 컨텐츠들 찾아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로로 픽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만장일치가 됐는데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데. 아 틀려야 재밌어. 바로 음알못. 올해 신인 항목입니다. 올해 신인 5 후보가 있고요. 우희준, 올데이 프로젝트,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공원, 그리고 라쿠넬라마 이렇게. 여기서 짧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K-팝 진짜 다 죽었구나. 작년 같은 경우는 K-팝이 정말 힘을 못 썼다. 신인 같은 경우는 유달리 K-팝이 좀 많았거든. 근데 지금 올데프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진짜 되게 의외고 한대음의 납품 기준치를 통과한 K-팝 팀이 올데프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이게 올해 유독 좀 두드러지네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투어스랑 아일릿 있었잖아요. 둘 다 충분히 납득할 법했다. 근데 올해는 올데프뿐. 뉴진스, 키오프는 수상까지도 했었죠. 그렇죠. 한 팀씩 얘기를 해보죠. 우이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과감히 좀 지나쳐도 될 것 같고요. 올데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물음표가 의문부호가 계속 붙어있는 팀이긴 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그 주장에 조금 힘이 들어가고 있죠. 그때 이제 올데프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테디 영상 찍은 게 이제 막 반응이 올 때도 난 잘 모르겠다. 페이머스 위키드까지만 있었으면 올데프 거의 100% 수상이라고 생각하거든. 원몰 타임 이런 앨범이 나오면서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어 올데프한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더블랙한테 실망을 한 거죠. 곡 크레딧을 더블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페이머스 위키드에 한해서는 정말 너무 신선했고 너무 좋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 자체가 정말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최고점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좋네요. 그 다음이 이제 피치트럭 하이제커스인데 신인답지 않은 탄탄함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 밴드 장르에 대해서 뭐 깊은 조예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보컬의 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펑크 장르가 너무 맛깔지다. 유일하게 이 전체 후보 중에서 이 앨범을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거는 이 피치트럭 하이제커스밖에 없었다. 근데 그렇게 들을 만한 앨범이긴 했어. 너무 그 연결성이 즐겁고 쭉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피치트럭 같은 경우는 음악이 전공법이잖아. 근데 그 전공법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다른 장르와 퓨전 그리고 뭐 어떤 복잡한 것들을 중간에 막 넣으려고 하는 음악적 터치들 있잖아. 그런 게 거의 없이 락이라는 장르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일관된 맛을 좀 보여준 게 되게 이 앨범의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였다. 하나 더 좋았던 거는 노래가 좀 듣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악기들이 연주하는 라인이나 섹션, 뭐 톤 메이킹 이런 것들이 재밌게 잘 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합주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저는 아쉬움이 좀 더 컸던 앨범인 것 같아요. 이 앨범은 여러모로 악팅 몽키즈 같은 팀을 생각나게 하거든. 포스트 게러지잖아 장르가. 기타, 베이스, 드럼이라는 근본 넘치는 악기들만 가지고서 전체 앨범을 완성했다. 이거 되게 좋은 부분이었고 특히 요즘에 이런 정통 로큰롤하는 밴드가 잘 없어. 근데 심지어 여기 걸밴드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기타 막 후려 갈기면서 흔들어 째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응원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선배 밴들의 음악에 비해서 멜로디가 너무 약하다. 기타로 치는 멜로디는 진짜 예뻐. 드럼이나 베이스 편곡 이런 것도 너무 잘 됐어. 근데 보컬 멜로디가 너무 약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게 없어. 기타 리프는 생각나는데 그게 첫 번째 약점이고 두 번째 약점은 드럼 소리가 이상하게 빠졌다. 특히 스네어 사운드 매가리가 없이 빠져가지고 댐핑이 좀 필요한. 그렇죠. 내가 선배 밴드들의 음악을 열심히 안 들었으면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엄근진해지는군요. 기존에 있던 장르를 한 번 더 들고 온 거거든. 그러면 그 선배들을 어느 지점에서든 뭔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못했다. 그냥 리바이벌에서 그쳤다. 하지만 신인이잖아. 그치. 앞으로는 모르지. 근데 이 앨범의 한정에서는 나도 근데 엄청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사실 음악만 놓고 보면 전형적이야.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성 밴드였으면 크게 구별되지는 않는 앨범이다. 물론 이제 걸밴드인 부분 너무 희귀하고 너무 응원하고 앞으로 이런 밴드가 더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남녀를 떠나서 더 다양한 색깔의 밴드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더 어린 친구들이 이런 피치트럭 하이제커스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날 거 아니야. 그래도 아쉬운 얘기를 할 건 또 해야 된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부분. 넘어가 볼까? 좋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 보니까 최근 그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반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또 오디션 프로에서 했던 곡들이랑 지금 노미네이트 되면서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 들어보니까 또 뉘앙스가 좀 다르기도 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좀 신기했는데 이게 경연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힘들다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 경연에서 잘 한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 공원 앨범의 01 앨범인가요? EP? 예. 이거 윤슬 딱 첫 번째 트랙 들으면서 찾았다 나의 아티스트. 윤슬이란 노래가 참 너무 좋더라고. 진짜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 혹시나 곡 추천해줄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음악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호흡이 되게 길잖아. 근데 기승전결 진짜 확실하고 멜로디 라인 중심 잘 잡혀있죠. 코드 진행 화려한 거 내가 좋아하잖아. 코드 진행 아주 유리하고 전조되고 막 이런 것들이 완전 내 취향을 좀 저격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사이키델릭 슈게이징 하는 여성 신인 아티스트 굉장히 희귀한 포지션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웠다. 묘한 다크함이 좀 매력이어가지고 이 앨범에 한해서는 진짜 거의 최애 아티스트급으로 좋게 들은 부분이 좀 있었다. 저는 조금 슬픈 얘기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크레딧을 봐버렸어요. 파란 노을 선생님 들어가신 거. 예, 나머지 한 분이 누구셨지? 데일로그였나요? 이 두 분이서 이제 편곡을 다 도맡아서 하셨는데 파란 노을의 노래에다가 공원이 피처링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멜로디는 공원님이 쓰셨지만 이분이 쓰시는 멜로디가 슈게이징의 어떤 장르적 특성을 담고 있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 공원의 노래만 따로 떼가지고 보면 오히려 되게 포크스럽거든. 내가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신지훈이나 뭐 최율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포크라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그렇게
차별화되는 가사나 멜로디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엔. 근데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데일로그랑 파란 노을이라는 이 편곡가인 것 같아서 만약에 이 공원이 올해의 신인상 수상하게 되면은 난 그 트로피가 반드시 편곡가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오히려 그리고 슈게이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회가 없기 때문에 슈게이징이라는 인식을 잘 못했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보고 이 앨범이 슈게이징 앨범이다 해서 전혀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 했는데 사실 슈게이싱이라기 하기엔 좀 라이트해. 순도 100%까지는 아니죠. 50% 정도에. 그래서 왜 그럴까 하던 차에 지금 이 3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공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좀 희귀한 장르에 도전한다는 건 정말 좋은데 한계도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창법이 좀 가요스럽잖아. 이게 슈게이징이랑 좀 안 묻어 잘. 음원에서는 그래도 좀 코러스나 공간계 플러그인 같은 거 좀 거니까 괜찮은데 라이브에서는 이게 생목으로 슈게이징을 부르니까 진짜 안 어울리는 느낌이 좀 있어.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01 EP가 슈게이징을 지향하잖아. 마지막 곡만 어쿠스틱인데 음색만 보면 이 곡이 제일 잘 맞아. 이게 되게 약점으로 좀 느껴진 부분이다. 맞아. 내가 느끼는 3의 진지 모드 가창과 되게 비슷했다. 아 왜 디스하는 거 같지 근데? 아닌데요. 이분은 노래 잘하시는데요. 3은 노래 별로 못하는데요. 아 왜 이렇게 열받지? 아니 근데 그 느낌 뭔 말인지는 알잖아. 솔직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니 맞지. 나 노래 못하는 것도 맞지. 왜 한대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야? 공원 노래를 듣는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야. 아니 미친놈인가? 이거 완전 3인데? 너는 왜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날 생각해? 어떻게든 떠올리려고. 네가 너무 싫어. 벗 생각나. However 너무 혐오스러워. 정신 나간 놈 같아 진짜. 사실은 엄청나게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소름 끼쳐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게 한로로식 마케팅을 좀 지향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뮤직비디오를 보잖아? 되게 한로로식 연출이 많아. 공원이라는 인물 자체를 굉장히 앞세운 뮤비가 대부분이야. 그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 보니까 앞세울만 하긴 해. 앞세울만 해. 한로로 같은 경우는 그런 연출이 곡이랑 어울렸거든? 공원은 잘 모르겠어. 슈게이징 같은 노래에 인물 위주의 어떤 연출을 하는 게 물론 예쁘긴 하시지. 근데 음악의 어떤 감상을 좀 맥시마이징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슈게이징이라는 어떤 장르의 어떤 태동을 생각하면 예쁜 분이 나와서 얼박샷 넣는 게 약간 좀 킹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 안 보여야 돼요 사실. 신발만 봐야 되거든. 맞긴 하네요. 마지막 후보는 이제 라쿠넬라마인데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라우드니스였어요. 완성된 음악의 소리 크기, 완성된 음악의 볼륨 너무 크다. 다른 음악을 듣다가 이 가수로 넘어오면 너무 커져요.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처럼 무조건적인 큰 라우드니스가 미덕인 시대는 아니게 됐거든요. 이제 요새는 오히려 어느 정도 적정 라우드니스를 맞추는 게 더 트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이 아티스트의 노래만 너무 크더라고요. 음악색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작아야 될 것 같기도 한 음악이지 않나? 전체적인 감상부터 얘기해보면 나는 수민슬롬이 좀 생각나더라고. 수민슬롬이 지금 사실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유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올해 어떤 수민슬롬의 빈자리를 많이 메꿔주지 않았나. 그루브를 기반으로 두고 감각적인 멜로디나 편곡이 좀 돋보이는 멜로디가 다이내믹이 좀 거의 없잖아. 밋밋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 맛으로 듣는 곡들이다. 그런 부분이 되게 좋게 들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종합 부분 후보 중에 BGM으로 쓸 법한 노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 음반이 거의 유일하게 BGM으로 무난하게 쓸 법하지 않나. 성수동 어디 편집샵 이런 데 가면은 부금으로 딱 걸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세련되고 너무 듣기 좋다. 제프버넷도 좀 생각나더라고. 예전에 되게 인기 있었잖아. 콜유마인 같은 곡들. 되게 이지 리스닝 작법인데 제프버넷에서 그루브랑 템포감이 확 상승한 버전이 이제 라쿠네 라마가 아닌가. 약간 아쉬웠던 거는 전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장르적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충실하게 따라가는 앨범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들었을 때 좋기는 한데 거기서 내가 그것 이상의 뭔가 특별한 감상을 느끼기는 힘든 지점들이 있었다 분명히. 거기서 조금 나는 구별되는 지점을 찾았던 거는 퍼커션 악기들 활용이 좀 남다르긴 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지 리스닝 전형적인 그루브에서 구별되는 지점을 좀 찾긴 했다. 라틴 음악을 퓨전한 느낌이 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브라스를 되게 잘 쓴다고 생각했거든. 포인트 이렇게 짚어서 들어가는 브라스 섹션이나 중간에 색소폰 솔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이나믹이 적은 편곡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 전형성을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느껴지긴 했어. 그게 뭐 성공했느냐라고 하면 약간 좀 의문점이 있긴 해 나도.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각자가 예측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100% 우이준이에요. 요 정도 노미네이트고 요 정도 경향성을 보이는 상황이면 오차 없이 우이준한테 가지 않을까. 저도 비슷하게 안 줄 거면 애초에 후보에서 뺐겠지. 안 줄 거면 그냥 갑자기 사실 저희 심사위원단은
저는 우이준님을 신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인이라기엔 너무 개쩔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신인 아니고 신입니다. 후보에서 빼버렸겠지. 우이준 말고 다른 팀이 종합 분야에 하나라도 있어야 예상하는 맛이 있지. 이게 우이준은 지금 모든 곳에 다 들어갔는데 신인에서 안 받는 게 말이 안 된다. 좋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우이준님이고요. 근데 솔직히 올해 신인상 후보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아. 작년에는 노미네이트만 되고 수상 못한 주혜린이나 최미루 같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 그런 아티스트들도 있었거든. 완전 공감. 그래서 엄청 치열하다 생각했어. 그리고 투어스 알리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우이준만이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나머지 팀들은 뭔가 이런저런 단점들이 눈에 걸리는 느낌이라서 작년이 케이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디 쪽도 가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감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2026년 한국 대중음악상 종합부문 후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월말 결산이나 뭐 특집 등에서 기존에 먼저 들어본 노래들도 많았고 이번에 새로 들어본 노래들도 많았어요. 오늘 또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꽤 많았다. 이게 아마 매년 연례 행사로 한대음 촬영을 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매년. 언제나 항상. 큰일이 났습니다. 해서 이렇게 예측까지 해봤거든요. 오늘 한 이 예측이 과연 얼마나 들어맞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맞췄거든요. 2월 26일에 저희 또 한대음 라이브 입중계 이런 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오늘의 예측 과연 얼마나 맞았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월 말에 있을 2026년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